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지났는데 1년이 지난 것처럼 뉴스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좀 역시 큰 이벤트가 있었어서. 그렇죠. 선거도 있었고. 네. 두 분도 선거 현장에도 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은 안 갔습니다. 저도. 그냥 개표만 봤습니다. 저희가 나름 좀 연차가. 네. 현장을 안 나갔다 하는 두 분의 말씀인데 계급이 높아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주문, 분석 또 평론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변할지 어떨지 취재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이제 직접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내지는 여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대통령실이 아직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입장을 하나 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의견이었는데 이걸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당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했던 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이제 당의 입장 변화를 좀 촉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변화의 주체에는 대통령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대통령의 인식 자체는 아직은 이제 대통령실의 변화를 얘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 운영 기조를 이제 바꾸려면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은 굉장히 뚜렷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아주 소수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 책임론을 소위 얘기하는 쪽은 반윤의 아주 일부 그룹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해야지 대통령으로서 위기를 느끼고 좀 바꾸게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에서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야지 그런 요구들이 있어야 당 내에서 그래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내부로 보더라도 혹은 뭐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럴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참모진 개편은 이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보궐선거 때문은 아니라는 게 좀 일반적으로 여권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고가 돼 있었다. 특히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설 같은 것들은 나오고 있는데 확인되는 내용들은 없는데 지금 임기를 한 지가 1년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런 정도 하면은 비서실장 자리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들은 원래 안팎에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11월 중순쯤 되면은 수석실 내지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출마할 사람들은 거의 나올 거라 그래요. 날짜를 좀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석들 비롯해가지고 뭐 행정관들 많이 되고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참모진 개편은 이뤄질 건데, 근데 이거는 보궐선거 여파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대비라고 봐야 되고. 원래 예정됐던. 그렇죠. 원래 예정돼 있고 일정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대통령실 변화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주목받았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이 좀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총선까지 물러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봐야 될까요? 그림 자체는 친윤 색채는 좀 빼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 색채를 강화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철규 의원이라서 일단 좀 물러나는 그런 그림으로 만든 거는 명확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 임명직 총사퇴를 요구한 쪽은 그 선출직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2명하고 임명직 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 최고위원 2명하고 임명직 1명이 김기현 대표한테 임명직들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임명직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수도권 외에 이제 영남권 지역 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뭐 당장 그렇게 숙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 나왔던 그림은 뭐냐면 선출직 수도권 대
그다음에 임명직 영남권의 대결 구도가 좀 펼쳐졌었던.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선출직의 승리로 봐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이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의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철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꿀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는 스스로 물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면 결국 용산하고 소통은 어떻게 되느냐? 용산하고의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당직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평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뚜렷하게 정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선출직들이 임명직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윤그룹 일부가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직 윤 대통령이 어떻게 뚜렷하게 입장을 정리는 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혼재된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하다 볼 수 있는데 참 주목을 많이 하게 된 게 이제 지난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대표의 거취 여부였는데 그대로 이제 김기현 체제는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2기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자 사무총장도 임명되고 새 지명직 최고위원도 또 정해졌는데 어떻게 봅니까? 지금 당 내부에서는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한 평가 전망 어때요? 수면 아래에서는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자체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여론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관계자한테 사실 들었던 얘기는 이게 비판적인 얘기인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선거 승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깝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기억을 하실 텐데 예전에 김기현 대표 체제 초기에 울산 지역에서 구의원을 진 적이 있었어요. 4월 보궐선거였나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거 패배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딱 지역구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구의원이 패한 건 아니고 옆 지역구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울산 지역에 당대표가 들어섰는데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시장까지 역임했던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제 수면 아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선거 다 졌는데 내년 총선 또 맡겨도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불만들은 수면 아래에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인선을 했을 때 어쨌든 색채를 친윤 색채는 좀 빼고 수도권 중심으로 바꿨다라고는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좀 불만의 지점이 나오는 거는 사무총장. 이제 아무래도 이만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 경북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TK 쪽 인물을 임명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좀 근본적으로 좀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사실은 원하는 그림일 거다. 그러니까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일단 선출직 지도부들 보면은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죠. 보면 이제 임명직 총사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덧붙이거든요. 설명 같은 것들을 덧붙여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대표랑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최고위원들도 물러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괴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엄청나게 반발이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수도권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영남권 대표 체제로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 동원이 됐어요. 대부분 윤상현 의원 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네요. 자유롭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게 좀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윤 그룹의 의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니까. 근데 허은하 의원조차도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뭐 끝내려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바꿔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만약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물러 끝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대통령실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어떤 제3의 비대위원장 같은 인물들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내 의원들이 뭐 이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 비빌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김기현 대표는 이제 원내 의원이고 그간의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윤 쪽의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접촉을 해볼 수도 있고 공천에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혀 다른 인물이 온다? 장담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체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체제는 좀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도 좀 일부 유지가 되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직접 경영보다는 아직까지는 김기현 대리 경영이 더 나을 수 있다. 이쪽에 이제 있는 의원들 입장에선 그렇죠. 용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게 부담되는 거죠. 자, 민주당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이 김기현 2기 체제를 보고서 총선 셈법 저울질을 할 텐데 민주당 내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미소 짓는 분위기입니까? 좀 찡그리고 두려워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한마디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지금 어쨌든 크게 승리했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민주당 기사가 국민의힘에 비하면 정말 적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복귀도 안 한 상태고 계속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잡음이 더 기사화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타이밍을 조금 즐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기자들한테도 민주당은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해요. 다만 표정 관리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내년에 가장 큰 승부처가 이제 서울이랑 충청으로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보수세가 그나마 강한 마곡에서 이제 굉장히 민주당이 크게 이겼잖아요. 네, 지난 대선에서는 마곡에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가 그렇죠. 이겼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14%포인트 차로 민주당은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 시그널이긴 하지만 아직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이 위기를 기화로 해서 국민의힘이 선점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위기감이 서울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제 아까 김기현 대표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갔던 국민의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이제 강서구청 보궐선거 이제 선거 유세를 뛰다 보면은 김기현 대표를 좀 알아보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오히려 김성태 전 의원이 거기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원외 위원장들은 내년 총선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김기현 대표로 치러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조금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냐 이런 위기감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또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수습 방안 또 용산은 어떤 용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 위원장이 등판할까요? 또 등판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사실 일단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느냐 요 얘기들은 여기저기 좀 산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랑 많은 대화를 나눈다라던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지난 8월 29일이었어요. 그때 이도훈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제 1주년 맞아가지고 뭐 성과 종합하고 보고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할 거니까 좀 참여를 해달라 이걸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명의가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나옵니다. 그때 이건 뭐 공개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그거 보고 이거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당연히 특급 대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부러 요 행사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공관위원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공천관리위원장, 네,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인물로 거론이 됐는데 특급 대우네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당내에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쉽지가 않을 거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만 보자면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비대위원장은 크게 가능성은 없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이 중요할 텐데 만약 공관위원장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발이 너무 클 거라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지만 국민의힘 내부로 보자면 외부자에 가깝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계에 오히려 더 가깝기 때문에 당내에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하게 되면 반발이 클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DJ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나요? 그만큼
발탁이 돼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민주당은 또 어떨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또 출신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국민통합위원장도 하고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좀 묘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뭐 이거는 대체적인 반응은 아닌데 이제 김한글 위원장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해요. 네. 이제 민주당 전신에서도 몸을 담았지만 이분이 신당을 창당하거나 뭔가 어느 당에서 일을 했을 때 좋은 결말로 끝맺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그 결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엑스맨일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이 현 정부에서 이렇게 민주당과 대척점을 세우는 자리에 계속 간다는 것도 좋게 볼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승봉 기자가 말한 게 조금 연장선상으로 그 인재영입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립감이 센 당대표는 보통 본인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맡아요. 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에도 인재영입 위원장을 본인이 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제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을 직접 맡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는 조금 가는 수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영향을 또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받을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남기는 화제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안철수 의원입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바다가 된 기자회견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왜 안철수 의원이 그럴까? 왜입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 측에 오늘 물어봤습니다.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뭐 본인에게 물어본 건 아니고 안철수 의원 측 이제 인용을 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를 받고 물어봤는데 일단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이 안철수 의원을 필요로 한다는 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애당심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가 18%질 거라는 등 아니면 뭐 민주당이 이기는 거에다 뭐 걸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개인 관심에만 계속 신경을 쓰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화가 났고 그다음에 이대로 두면 내년 총선에도 또 저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을 좀 봐달라. 이제 본인이 이런 적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좀 전해왔고요. 어쨌든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두 사람 사이에 그 톰과 제리 뭐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같은 또 서울 노원 그렇죠. 병에서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이 서로 맞대결을 하기도 했었죠. 구원이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악연이 이제 영향을 준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는 당내에서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이제 굳이 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시점에 공격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까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되는 거 얘기하면서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바뀌거나 이런 일은 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인 수도권 의원이고 딱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첫 번째 공격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큰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건 너무 개인적으로 좀 보인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물론 아까 설명 전해드린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안철수 의원 쪽의 입장이고요. 네. 뭐 최근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전 아주 예전부터 쌓여왔던 그런 또 서로 간의 감정이 다분히 또 녹아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게시판에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게 이재명 대표 언제 당무 복귀되느냐 궁금합니다. 민주당 기자들이 아침마다 그거를 취재하는데요. 예.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확정된 게 없다. 오늘은 아니다. 항상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건강 회복이 조금 더뎌서 복귀가 늦어지고 있고 지금 복귀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표가 오늘과 20일 금요일에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두 개를 좀 마친 뒤에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그래도 좀
복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의원들을 만나보면 대표가 굳이 일찍 복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국회로 복귀를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또다시 시선이 갑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잖아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당 운영 기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또 기자들이 던지고 어떻게 보면 시선이 분산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의 시간으로 두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여하튼 건강 상태가 아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는 거고요. 이게 단식을 오래 하게 되면 이제 음식을 바로 이제 복귀 시점에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기의 기능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공식적인 입장인데 다만 이제 이번 재판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이고 향후 당 운영 기조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서 좀 복귀가 늦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네,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말이든 아니면 다음 주 초든 이제 복귀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것이 이제 또 친명과 비명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또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이 보직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의 후임인데 이 후임자로 또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가결파 색출 측면이 가장 궁금할 텐데 통합 메시지를 꺼낼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해도 가결파 색출이라든지 친명과 비명을 갈라치게 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미 이 대표가 그 강서 보궐선거 이제 승리로 주도권을 쥔 상황이잖아요. 굳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낸 메시지에서도 통합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강성 지지층들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가결파들 좀 척결해 주기를. 그래서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 가결표 문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좀 흘려보내는 두루뭉술하게 좀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통합에 더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금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이제 민주당의 최대 총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역이 서울이랑 충청이에요. 격전지가. 그렇죠. 격전지가. 그래서 그 승부처인 충청에 좀 힘을 싣고자 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분이 원외예요. 원래 현역 의원을 지명직 최고로 임명하게 되면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걸 가지고 또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현 그렇죠. 전 대덕구청장은 친명입니까 비명입니까? 이분은 색채는 비교적 옅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분이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지역구가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예요. 대전 대덕구인데 그것 때문에 굳이 개파색을 따지자면은 친명에 좀 가깝고 그래서 네. 친낙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제 친낙계 의원 견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자, 국정감사 이야기 좀 해볼까요? 국정감사 한참 진행 중인데 선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묻혔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해병대도 그렇고 많은 또 관련된 내용들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 뒷이야기 지금 여야 격돌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 좀 우리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많이 묻히기도 했고 맹탕 우려가 있긴 했는데요. 네. 오늘 일단 법사위에서 이제 서울고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찰청 국감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오늘 강력하게 충돌을 했고요. 그럼 19일에는 공수처 국감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질의가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항상 증인들의 모습이 좀 화제가 되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성희 농협회장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이제 피감기관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 목에 깁스를 한 채 등장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좀 개의 30분 만에 자리를 떠서 일부 의원들이 좀 유감을 표한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정훈 포스코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게
이번이 3년 연속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교육위원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대학 교수인 사회이사들과 해외 이사회를 가서 골프를 치는 의혹 때문입니다. 근데 11일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감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또 불렀는데 그때 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자, 국정감사도 상당히 뭐 여야 간에 공방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해석도 나오면서 좀 우려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정책 관련된 이슈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1,000명 정도를 확대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데 또 당 내에서도 또 야당에서는 또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사협회도 그렇고요. 자,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의사수 확대 이 정책을 좀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국면 전환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별로 여권에 유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셈인데 예를 들자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기였죠.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걸 극복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궐선거를 압승을 하면서 민주당이 확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쭉 좋아지는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국면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끊기 위해서 정책적인 이슈를 꺼내가지고 좀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은 이런 이슈를 꺼내들어서 국면을 전환한 것이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고, 근데 이제 여권의 좀 얘기들 전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해왔고, 특히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간호법 가지고 의사하고 이제 뭐 직역들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의사하고 간호사 간의 대립 구도가 있었고 정부 쪽에서는 의사 쪽에 가깝게 좀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때 의사들의 손을 정부가 들어준 이유가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의 의미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의사들 쪽을 좀 도와줬으니 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요번 이슈에 대해서는 수익과 또 관계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들어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사전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꺼내드는 시점이야 이제 지금이었지만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네. 자, 의사수 확대에 대해서 의사협회도 반대하지만 야당에서도 뭐 수가 등 의료 수가 등 꼼꼼히 살펴야 될 내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렸네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의협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했던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언제든 협치하고 환영하겠다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이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부에 선점당하면 안 된다,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 의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즉각 낸 것 같고요. 네. 민주당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가 지금 전남 의대 설립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수건 사업인데 이 전남의 의대를 좀 신설을 해주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의사 수만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 전남대 의대가 아니라 전남대 그렇죠. 의대를 제외한 전남의 추가 의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쟁점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